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스타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8번째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할 거 없으면 호응이라도 해요. 이런 식기절이 생각나는군요. 뭡니까? 떠날 때가 언제인가를 네. 분명히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구질구질한 거. 많이 아름답죠. 많이. 네. 우리 떠날 때 알고 떠나고 있어. 만남도 잘해야 되지만 이별도 잘해야 돼요. 근데 떠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네, 시작도 끝도 네. 타이에서 시작돼서 타이로 끝나는 최초의 방송입니다. 최초입니까? 항상 오래 했습니다, 방송을. 어떤 비난에도 끝까지 내가 하기 네. 싫을 때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하고 싶다 한 적도 없는데 했고, 네. 하기 싫다 한 적도 없는데 네. 끝나는. 약간 눈매가 묘한 눈빛이 약간 남배우께 울분인데 울분? 예, 노 리턴입니다.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A piece of advice. 예, 뭡니까? 인생사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아, 하는 것을 어드바이스를. 이번 기회에 느끼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 50여 년 네. 느꼈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정청래 의원님의 팬분들과 또 손혜원 의원님의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더블이에요. 이중 멤버십. 그런가요? 네. 겹치기. 청래당이면서 네네. 손혜원과 혈맹들 네네. 헤어지기도 하고. 글씨도 이게 손팻말도 이제 들어주시고. 근데 제 편들이. 종방을 되게 반기실 듯한 느낌으로. 네. 그러면 뭐합니까? 두 분의 팬이지만, 네. 결국 채식주의인 저를 위해서, 네. 이 떡과 빈대떡의 네. 떡들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저를 위하신다. 생소하네요, 그 말씀은 좀. 그런 생각. 저기 밖에 와 있는 분 중에 지금 손을 들고 있죠. 저분이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오재인 님이라고. 네. 저를 네. 보고 지금 울었어요. 네. 오늘이요? 지금. 지금? 네. 그렇군요. 네. 울었어요. 굉장히 야. 지금 밝게 계신데요, 지금. 네. 울면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면서 입가는 웃고 있는. 표정 연기 아주 그렇군요. 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편말이 네. 여러 개 한데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킨다 손혜원. 말 듣고 오셨고, 이게 더 웃깁니다. 금방 떠날 줄 알았는데, 네.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요. 네. 손수호. 저군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자 되세요. 네. 이동현. 돈형 같은데. 이미 예. 부자야. 예. 더 낼 것도 없어. 그리고 저도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쩌란 얘기야. 느낌표 4개입니다. 절점 통과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내 탓이요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 탓이란 얘기죠? 아니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팬분들 네. 탓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렇진 않죠. 네. 저기 정청래 의원 안 읽었다고 저 보여주시는데. 네, 정청래 의원. 이 이 시대의 시대의 참. 안 나왔습니다, 예. 이 시대의 참. 이 시대인. 이 시대인.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참 이 시대인이래. 그렇네요. 맨날 이 시대만 하니까. 이 시대를 그러네요. 지키는 분이죠. 네. 이 시대의 참 이 시대인. 정청래까지 했고요. 잘못 읽으면 으스젠다고 얘기해. 그렇군요. 이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정청래의, 찍어야 됩니다.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마지막. 주제가 뭐였죠? 예산. 예산. 네. 야, 이게 참 그렇네요. 마지막 회인데 앞으로의 그 일을 하는 예산이네요. 네. 결산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정청래 키워드 분석. 예산. 대한민국 국가 1년 정부 살림살이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이겠지만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꾸려지게 되죠. 미국은 예산 편성권이 우리로 치면 청와대, 백악관에 없습니다. 정부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도 미국 의회에서 하고 예산 심의도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가장 강한 의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은 갖고 있지 않고 심의권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깎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예산 항목을 설정해서 이걸로 편성을 해라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 3, 4월부터 다음 연도 1년 예산을 이제 편성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난해 결산을 보통 여름에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참 예산 전국이죠. 지금 국회법상 12월 2일까지 정부에서 짠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견이 있어서 심의를 하지 못하면
정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예. 편성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을 가지고 볼모로 많이 국회에서 싸우게 했는데 네. 지금은 법이 그렇게 돼서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예산의 지렛대가 하나 없어진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일 날 예산은 법적으로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429조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역대 정부와 달리 보건, 복지, 노동 이쪽 분야에 무려 34% 예산을 한 200조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농단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한 박근혜 예산, 최순실 예산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번 예산은 문재인 예산이다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 네. 그리고 고용, 복지, 노동, 네. 보건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참 이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동수당 0세부터 5세까지 10만 원씩 무조건 다 줍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죠. 그리고 군인들 봉급을 또 많이 올립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갔던 그런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 책정을 했다 하는 부분이 전 좀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올해보다 한 29조 원 네. 증가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참전수당 이런 것도 다 올리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각기 필요한 예산들은 다 지금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그런 부분은 됩니다. 증액했고 뭐 SOC 같은 경우는 삭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이게 수미가 일관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문재인의 경제 정책, 소위 말한 제이노믹스. 이것은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도 활성화하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산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고 내년 2018년도에는 진정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예산이거든요. 2017년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때 짜진 예산이에요. 그래서 집권 5년 동안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표 예산이 이제 편성돼서 문재인 대통령 표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아까 이 작가님이 지적한 대로 SOC 예산은 무려 20%나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원래 보수가 집권하면요. 네. SOC 늘리고요. 다리 주는 예. 거고. 진보가 네. 집권하면 삭감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20%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삶의 질이 중요한 거지. 그 자꾸 뭐 토목으로 경기 부양시키려고 됩니까 그게? 그렇죠. 과거의 논리죠 그거는. 보건복지노동 12.9% 증가. 교육 11.7% 증가했으니까요. 정권의 어떤 그 색깔이 확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저도 좀 깜짝 드네요. 놀랐어요. 34%. 그러니까 소위 말한 복지 예산이. 네. 이거 가지고 또 투입 잡고도 있나요 또? 야당에서? 근데 이것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입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네. 뭐 아동수당이든지 무슨 뭐 네. 군인들 수당 올려주는 거나 이런 거 참전수당 이런 거 다 깎아야 되거든. 네. 그건 표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산. 그러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굉장히 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정부가 짜고 네. 의회가 심사하고 그 기준하고 그렇죠. 이게 맞다고 봐. 아니면 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도 네. 이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은 정부가 하니까. 그렇죠. 행정부에서 쓸 예산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네. 그리고 편성하는데 국회에서 이걸 편성을 한다? 저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행세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국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의 하중이 너무 늘어나고 자기들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솔직히 심의경이 또 나왔겠죠. 욕먹을 일이지만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 소위 해보면요. 예. 국회의원들 자기들 지역구에 있는 그런 민원 예산들 어마어마합니다. 쪽지 예산. 네. 마지막에 쪽지 항상 정도가 집어넣고 아니고요. 하죠. 예. 동네 다리만 계속 놓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각종 민원. 청탁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돈을 여기다 써야 되나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과연 예산을 제대로 감시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빌붙어 가지고서는 무슨 자기들 뭐 이익들을 취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참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익단체 대표처럼 행동하는. 예산 심의 절차를 국회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정부 부처에서 이제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 손혜원 의원이 속해 있는 교문위 같은 경우는 교육부 예산, 문화부 예산, 뭐 그리고 외청들 예산을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해서 통과를 되잖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 전체에 50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도 거기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내대표한테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시켜달라 이런 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자기 부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9대 국회 때 3번 그걸 해봤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누가 들어가요, 그럼 거기를? 누가 그냥 들어가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임위별로 골고루 이제 배정을 해야 되고 지역도 좀 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임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50명이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무조건 문재인 예산이다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문체부 쪽에는 이제 홍보 쪽 관련돼서 대통령의 순방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 무슨 태권도단 뭐 이런 애들 막 끌고 다니면서 매달 한 10억씩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차은택이가 그런 애들을 끌고 다닌 거죠. 네. 그 케이팝 가고 뭐 이상한 전시들 가져나가고 이랬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깎았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예산들을 몽땅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뭐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돈 이런 거 뭐 한 10억인가 올라온 거 그걸 깎으려고 완전히 그냥 야당이 죽기 살기로 붙어서 이제 그거 못하게.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관련이 있다 싶은 건 몽땅 다 자르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야당들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박근혜 예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예산이라고 이렇게 안 오죠. 새마을 관련. 새마을 관련. 계속 이렇게 막. 네. 새마을 시찰단. 이 얼마나 위장돼서 오는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가 것은. 막히게 위장이 돼서 뭔지 모르게 와요. 잘라야 되고. 저는 외통위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그 예산이 뭐였냐면 DMZ 평화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325억인가? 그걸 책정이 왔어요. 아니 근데 대화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막 그 예산을 또 지켜요. 네. 근데 다 불용 처리되죠 뭐. 쓸데없는 예산이죠. 그렇군요. 뭐 이번에는 그럼 규정대로 뭐 처리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12월 2일 날 보통 네. 통과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청천의 키워드 분석. 그 태어날 때 나온 노래 같은데. 김관진, 예. 임광빈. 예. 근데 이게 있잖아. 김어준 총수도 네. 김관진, 임광빈 이렇게 막 또 얘기하더라고. 헷갈려. 예. 임광빈인데 지난번에요. 추명호 전 국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기각되면서 더 큰 게 터졌잖아. 수사방해 그렇죠. 사건. 맞습니다. 네.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아니 나는 구속시키고 추명호는 왜 구속 안 시켜? 예.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이렇게 결국 된 또 거잖아요. 나중에 구속됐고 또. 그래서 수사방해 사건이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김관진, 임광빈 이 사람들이 또 풀려났잖아요. 구속적 부심에서 네. 더 큰 게 터지지 않을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오늘 그래서 또 무슨 이거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네. 검찰에서. 그렇죠. 그렇게 잘 흘러가면 좋겠는데 일각에선 또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구속 적부심 신청한 게 전체가 한 2,000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석방된 게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정말 구속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이다 했다기보다는 사정이 좀 변해가지고 그렇지. 석방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사정 변한 게 아니라 이번에 사정 변경 사유가 없잖아. 여전히 없죠. 무죄 주장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풀려난 거는 흔한 일은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작가님 말씀대로 대세 지장 없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발악을 하면서 지금 무리수를 2장을 그렇지, 던진 거야. 무리수야, 이거는. 자기들이 판단 미스인데 김관진만 풀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예.
임관민이 갑자기 나는 그러면 아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했어. 그러니까. 아 똑같은 혐의인데. 아니, 저는- 나는 예. 시켜서 하는 대로 하는 거 근데 같은데 왜 이거는 나는 악수를 둔 거야. 그래요?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번에 우병우 그거 네. 수색당한 거. 아, 예, 예. 그 그렇죠. 압수당한 거. 네. 이것도 또 아주 그냥 기사를 잡으면서 허를 찌르고 들어왔잖아요. 빨대가 검찰 내부에 있다니. 예. 아니었잖아. 드러났고 거의 검찰 간부 당황한 거 김시혁 봤어요? 씨. 확 잡았을 때. 김씨. 김씨? 김씨. 이름이 뭐예요? 김모 씨. 근데 저는 이번에 우병우가 못 빠져나간다. 아하. 그날 당한 거 봤어요? 뭐예요? 라고 하면서. 네, 네, 당황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SBS 카메라가 네. 우연히 하여튼 특종을 했어. 우연히 했죠. 아, 우연히. 아 그래요? 법원 재판받고 나가는 걸 가다가 네네네. 그 현장을 그냥 그 자리에 그래서 찍어버린 거야. 우연히. 아니, 그리고 네. 우병우가 뒷걸음지다가. 재판 받을 때도 아주 여유로웠거든. 아 그렇지. 그 자기 변호사한테 아니 뭐 전병헌 온다고 다 글로 갔어 나한테는 안 와. 뭐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확 바뀌었어. 분위기가 우병우 눈이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돌아보면서. 그렇죠. 이제는 이번에는 힘들 것이다. 허를 찔린 듯한 그런 표정. 아, 또 찍거든 검찰에서 왜요? 구속영장. 뭐예요? 그러면서. 허를 찔리다 보니까 혀가 꼬여 있더라고. 아 혀도 꼬였습니까? 그러면 황당해 하면서 원래 말은 그냥 핸드폰이요? 차분하게 이렇게 네. 핸드폰 없는데 하고 차량을 압수수색했죠. 양복 딱 열면 안에 5개 더 있고 뭐. 박범계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사실 네. 정말 큰 커밍아웃이다. 일종의.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요한 보직에 임명을 했고 결국은 이번에 그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한 건데 이게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인데 너무 드러난 다급하니까 거지. 드러난 너무 거야. 다급하니까 이제 드러낸 거다 본인은. 커밍아웃을 한 거야. 카드를 쓴 거죠. 네. 네, 숨겨놨던 카드를 쓴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인물인가요? 이거는 뭐냐면 MB가 그만큼 불안하다. 불안한 거죠. MB가 불안하다. MB가 불안한 거죠. 저는 이거는 MB의 뭐 네. 반항, 네. 최후의 저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박근혜와 MB의 그 코어웍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대세가 이거는 대세를 뭐 거슬 수 없는 게 일단 김관진 들어가면서 많이 불었어요. 그쵸. 생각보다 일단 많이 네, 불어놨고. 불었어요. 그리고 김관진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뭐 구속만 그러니까 빵에서만 나왔지 조사는 계속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한번 빵을 경험해봤잖아요. 네. 다시 들어가기 정말 싫을 싫죠. 거예요. 그래요?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어때? 네, 그렇습니다. 네, 빵에서요, 추가 뜨면은요, 며칠 알아두어요. 그래요? 징역 그렇죠. 2년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떴습니다. 다른 사건은 또 추가. 가만 누워 있는데 하나 더 날라오고. 추가 뜬다고. 그럼 그럼 추가 미쳐 떨어져. 진짜. 괴롭죠. 아니 저는 그 면회하는 그 접견실만 갔다 와도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져요. 기운이 정말. 빠지는 거지. 거기가 구치소가 뺏기는 거지. 구치소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만나는데 면회하는 데만 가도 내가 들어갈 때부터 뭔가 기운이 안 좋아요 사실 그런 게 가보신 분들은 기를 아시지 좀 않겠습니까 강화시켜야 그게? 돼. 벌써 기가 그렇게 그래요. 빠져 있어. 제가 요즘에 몸이 허해졌어 지금. 제가요, 이번 김관진, 이 구속적부심 석방 사태를 보면서, 제가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네. 예. 장르가 뭐예요 장르가? 추리소설입니다. 추리. 네. 아 추리입니까? 추리소설인데, 그건 내 전공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MB를 소환하기는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그래서 제 추론은 이 댓글 사건 이미 다 드러났어요. 증거도 네. 있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큰 거를 수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김관진을 예를 들면 뭐 방산비리라든가 더 큰 거 확실한 방산이 제일 돈 문제. 크지, 지금. 그리고 나서 MB를 소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생각은. 근데 좀 차질은 빚어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구속 상태로 부르나 불구속 상태로 부르나 다 똑같고. 맞습니다. 검찰에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김관진, 임강림 풀려났죠. 네. 이 사람들 핸드폰 감청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꼬리를 잡힐 수 있어요. 네.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랑 뭘 짰는지, 모의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완전히 뭐 투시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풀려났다고 김관진 좋아할 일이 아니다. 네. 오히려 더 감시망은 좁혀올 수 있다. 종편에서 또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많은 패널들이 김관진 전 장관은 너무나 평소에 쿨한 성격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이거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옆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하자고 권해가지고 했고 나온 거다. 김관진을 굉장히 미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문들이 그러잖아요. 종편 또 보수신문에서 참군인이라고. 그러고 자빠졌는데. 김정은이 제일 무서운 사람 뭐 이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게요. 말이 안 되죠. 여기 변호사 있지만 피의자가 변호사님 구속적부심 하죠 그러면 대부분 변호사 말려요. 그렇죠.
나중에 더 찍혀요. 안 된다고. 안 해야죠. 구속 정부심 이거 해서. 그런데 변호사가 먼저 하자 그랬다고?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김관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중학교 2학년 중2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네. 그 실제로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많이 불었잖아.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이렇게 참군인이다 아니면 강직하다 이런 이미지하고 일단 안 맞고. 처음에 부승줄 묶여서 수갑 차고 나올 때 눈이 맛이 갔더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예. 그 사람은 눈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랑 힘이 없을 때. 완전 다 멘탈이 나갔더라고 예. 그때는. 그러니까 소신이나 확신이 있어서 어떻게든 잡혀간 사람하고 네. 그것 없이 그렇지. 죄가 있는 사람하고 네. 눈동자가 달라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네. 부정비리 사건으로 이렇게 구치소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기세가 등등했던 것만큼 풀이 죽습니다. 확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시국사범들은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예, 기세 시국사범. 등등하거든요. 근데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오잖아요. 네. 그만큼 더 실망감이 크고 맞아. 더 참담하지. 운동권들은 운동권들을 잡혀갈 때 보면 그냥 서슬이 펄었잖아요. 그럼, 안 신념이니까. 죽고. 그렇지. 그게 별이야, 그죠? 확신범이니까. 네. 근데 돈 받아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예. 나쁜 짓 고개를 해가지고 못 했으면 고개를 못 들은 거지. 그러다가 이번에 또 구치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일 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저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죠. 예, 지금 풀려났지만 어쨌든 수사 내용 똑같고. 네. 그러면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네. 일망타진을 위한 길에 더 좋을 그래요? 수도 있다. 네. 그냥 나 풀렸어. 네. 야, 니 들어갈 때 조금만 이거 해봐. 이렇게 내통할 수도 있고. 마약사범 풀어줬지. 그거 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댓글이 욕하는 것보다 네. 제가 자주 하는 수법인데 네. 남자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댓글에 재입대 추진하시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요? 재입대. 제 아이돌한테 수고 많아서 재입대 한번 하려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근데 재구치소 가면 이제 작살납니다.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MB는 눈빛이 어떨까요? 거기 서게 되면. 눈이 1초에 한 2만 번 정도 흔들린다고. 공항에서 딱 보니까요. 혓바닥 봐.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혀를 7번 이미 낼름거리고. 많이 떨고 있다. 이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김관진, 임관빈 석방이 MB한테 바로 막 치고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제동 걸린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네. 그렇지만 1월 달에 다 끝납니다. 걱정하지 어차피 마세요. 다 끝나요. 다급한 사람들이 서두른 네. 거지, 이번에. 어차피 7분 응선은 넘은 거 아닙니까? 네. 무리수를 던져서 송 변호사. 오히려 다행이야. 네. 내가 일찍부터 예언했었죠. 뭐요? 내년 1월에 간다. 간다. 1월에 간다. 1월 설. 네. 12월에 붙잡힌다는 뭐야. 했잖아, 그거. 누가 했나?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거 1월. 박지훈이 했어요. 19일 날? 하도 여러 개 들으니까. 저는 1월에 간다. 12월 19일 날 세운다라고 그랬어요. 예, 박지훈이가. 일부에서는 그 또 친구는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거예요? 없어요. 어떤 그거냐면요. 12월 19일이 이명박 생일이자 생일, 사과나. 생일이에요? 대통령 당선일이자 예. 또 결혼기념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구속. 누구의 결혼기념일? 이명박. 이명박? 본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 이명박. 한꺼번에. 그래서 합해서 사과나 이번에 드리자고. 한 개 네. 더 하자. 네, 사과나. 1941년 12월 19일 일본 출생. 그래. 네. 오사카스 출세. 결혼기념일에 자기 생일에 네. 대통령 당선일도 12월 19일이에요. 예, 거기다 구속까지 되면 금상첨화죠. 그렇네요. 트리플인데 이제 그랜드슬램. 그랜드슬램으로. 쿼드러플로 가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김태효 압수수색 했죠, 오늘? 김태효도 네. 잡으면 굉장히 많이 튀어질 겁니다. 김태효가 핵심 아니에요? 핵심이죠. 예. 정말 MB 직전 단계 아닙니까, 네. 사실상? 뭔가 지금, 그래서 네. 뭐 우리는 뭐 노무현 때 갖고 있는 거 없는 줄 아냐. 이거 다 김태효가 한 말이거든. 김태효가 해서 이동관으로 그렇죠. 흘러가고. 네. 그러니까 김태효가 지가 불안해서 먼저 던진 거야. NLL 대화록 유출과 김태호 네. 전 기획관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겁니다. 김태효도 털 거기까지요?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불까? 여기는 제가 보니까 별로 의리가 없더라고요. 다 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신념으로 뭉친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다 MB 돈으로 뭉친 관계고. MB계도? 툭한 배신이지 뭐. 아니, 난 재밌어요. 너무 이런 게 막 배신하는 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 누가 누구 배신할지 보는 것도 재밌어. 해쳐 먹어도 다 같이 나눠 먹고 하면은. 네. 그건 모르겠지만 다 혼자 오고 하면 다 뭐. 안 나눠 먹었어요? 조금씩 줬겠지. 나눠 먹겠지. 아니, 뭐, 부가세 원래 손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배신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그렇네요. 온세훈 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불고 있거든. 그것도 온세훈이 지원자 다 그랬으니까. 왜 근데 그래? 나눠 먹어야지 안전한 거 아니에요? 뭐 근데 해도. 꼭 먹고 안 먹고
보다도 이렇게 대세가 움직일 때는 이 벼룩들은 다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거 자기들이 살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말투도 웃기잖아요. 적폐연대. 네.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가치도 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킬 수도 네.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한다면 빨리 자기들도 나와야지. 네. 적폐연대, 벼룩청산, 예. 바로 좀 되기를 바로 된다. 바라고요. 네. 네. 광고 듣기 전에 네. 정청래한테 퀴즈. 역공인데? 제3 한강교가 지금 어느 달입니까? 저 알아요. 난 알지. 뭐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어렵다. 쉬워. 세상한강교가 지금 어느 달이냐고? 황금철교. 에이, 뭐야, 1이지, 1이고. 막 던지는구나. 다리가 이 좋은 그때 에이. 10월에 사셔서 몰라. 역시, 아니, 몇 년? 강소에 밝아, 강소에. 몇 년도? 예? 몇 년도? 연도로 우리 모르겠는데? 연도 모르지. 한남대교잖아, 한남대교. 맞아요, 한남대교. 한남대교. 예. 그, 처음에 이민호와 김래원이 주연한 강남 1970인가? 네. 예, 거기에 맞아, 영화가 맞아. 중간에 나옵니다. 재밌게 그러니까 봤어요. 예. 정청래 의원께서는 절대 강남에서는 강서, 출마하지 강서. 않겠다는 예. 일부러 모른 척한 거 아닙니까, 의지를 이거? 표현하신 아니야 거라고 몰라. 하죠. 예. 그거는 이게 서울에서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몰라.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그때는 제3한강교에서 제1, 네. 2, 3으로 네. 나중에 한남대교로 바뀌었지. 두 번째가 양화예요? 자, 그러면 아니야. 아니, 양화 아니에요? 남배우님 퀴즈 네. 내겠습니다. 양화 제가 맞아요. 뭘 양화. 안다고. 마포대교 길이 제2 맞춰보세요. 한강교. 마포대교는 제가 마포 추적기에 전문가. 진짜. 1.4 아이. 맞아요?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막 던진 건데? 맞아요? 1.4 정확합니다. 아, 정확해요? 정말 막 아니, 2kg 넘지 않아요? 아니 1.4kg예요. 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이걸? 막방이 되니까 신기가 드나? 아니, 뭐야, 어떻게 맞춰, 이걸? 어떻게 맞췄지? 남태우 배우는 지금 7,000명의 지혜를 혼자 지금 다 말한 겁니다. 7,000명이 통계학의 기본인데요. 마포대기가 얼마쯤 될까요? 그러면 7,000명이 답변을 한 것을 다 더해서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하답니다. 이게 통계학의 기본인데 그래서 7,000명이 답을 해서 나눠야 1.4가 나와요. 어머 어떻게 1.4를 했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이걸? 정확하네. 어머 이상하다 진짜. 아니 제가 좀 버릇이 있어가지고 마포대교를 제가 건너본 적이 한 5번쯤 얼마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1.4km. 근데 제 기억에 제 젊을 때 여의도에 이제 근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외롭게 한번 건넜어요. 그때 제가 발걸음을 좀 쟀던 기억은 있어요. 제 느낌에 이게 몇백 무슨 건. 1.4로 딱 나왔을까? 대박. 대박. 그좀 내 1.4 야, 느낌이 진짜? 정말 그건 있었어요. 마포대교. 7,000명 와. 중에요. 답변이 얼마나 다양한 줄 아세요? 140m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이고, 야. 오타야, 오타, 아, 실제로 그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좀. 10k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0kg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다 달라요. 10km 3시간 걸어가야 그래서 되는데. 이거를 7,000명을 어휴.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하잖아요. 그럼 정확하대요. 근데 140m나 10km는 그 단위 감이 없는 사람이 그렇네요. 예. 연력을 확인해 볼 그때 필요가 신영복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소장수가 장날 와가지고 소를 딱 놓고 이게 몇 킬로짜리일 것 같으냐 해서 거기 있는 50명한테 쪽지를 받아갖고 평균을 내면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예요. 그 집단지성. 아니, 두산백과 보니까 찐따지성이지. 마포대교 길이 1,400m. 딱. 와, 이거 뭐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깜짝이야. 넘어가자 다음으로. 아, 기분 나빠. 아이. 넘어와. 정 의원님이 워낙 좀 잘 맞추시잖아요.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옆에 있는데 너무 좋은 맞췄어. 바이러스가. 이상했어. 아, 대단하십니다. 손수호 진짜. 변호사는 얼마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저 2kg. 나도 2kg는 될 거라고. 아니, 강남 쪽 그 2kg 아니에요? 다 다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30분 요렇게 걸리더라고요. 예, 1.4 35분 얘기를 듣고 네. 나니까 얘기는 있어. 1.4 정도 남배우님 끝나고 안 되겠다 싶어. 끝나고 저 번호 숫자 6개만 좀 찍어주세요. 로또. 로또. 6개만 딱 찍어주세요. 아, 이거 마포대교 맞추면 저 여의도에 놀러 가야 되나요? 이제 방송 출연이 잦으려나?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그동안 사실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치 알바에 중간에 합류한 것도 이제 벌써 1년 넘었는데, 그때도 워낙 재판이 많으니까 수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잠깐 왔다가 어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다이나믹 코리아. 네, 참 대단한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갑자기 네. 끌려나오고, 대통령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야, 이게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촛불 시위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와, 그냥 박근혜가 임기를 채웠으면 아, 네. 이때쯤 난리겠네요. 지금 선거 앞두고. 반기문. 반기문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대통령 선거 직전이겠다. 하늘이 닿았죠. 큰일 날 뻔했어. 그럼요.
뭐 지난번 대선처럼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니었을지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했어도. 저는 좀 되겠죠. 저는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말 저 말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하도 지금 나는 굉장히 위험한 일도 벌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하여튼 끔찍해요. 아우 이렇게 네. 다시 다른 이런 가정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끔찍하고. 야, 그랬으면은 저희가 진짜 더 열심히 했겠죠. 더 열심히 했을 열심히 텐데. 죽기 살기를 했겠지 네. 다 이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 알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컷오프에 대한 슬픔, 아픔 이런 것도 함께 견딜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고 많이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 알바를 하면서 제 생각을 입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 강연 다닐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뭐 파파이스도 나갔지만 파파이스는 어떻게 손님의 입장인 거고 그쵸. 이거는 주인 의식이 아, 있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파파이스도 이제 가서 사실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매주 키워드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사를 보더라도 그냥 보지 않고 그렇지. 행간을 읽으려고 그러고 저게 본질은 뭔가 어떤 구조에서 이런 게 나왔지 이런 것을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방송이 뭐 저는 그때 없었어요. 남배우님이랑 저는 없었는데 작년 5월 26일이었다고 합니다. 5월 26일. 네. 그리고 또 전체 이제 업로드된 에피소드 숫자를 보면은요. 정치 알바가 150개고요. 경제 알바. 또 기억나네요. 네, 경제 알바 13회. 선거 알바 7회. 검찰 알바 12회. 역사 알바는 2회로 끝났어요. 네. 아쉽지만. 네. 이렇게 올라왔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정치 알바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합해보니까, 연인원 합해보니까, 남배우님! 놀라운 거다, 이거는. 남배우님! 예. 맞춰보시죠. 맞춰드릴까요? 보지 마시고. 안 먹어야 돼? 아까 네. 1.4kg처럼 맞춰. 안 보고. 1.4kg. 1억 4천. 1억 4천!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맞출 뻔했어. 1억 2,35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연인원. 네, 연인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사실. 1억 2천? 네, 1억 남북 인구 2천. 합친 것보다 많다. 1억 2,350만 분. 엄청나네요, 정말. 이 중에서 정말 거의 모든 에피소드를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간혹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팬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정말 많다라는 걸 느꼈던 것이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모르는 분들이 뛰어와서 정치 알바 잘 듣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되고는 방송을 조금 나갔었거든요. 근데 고정으로 아침 방송 하자는 데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일 안 했고, 아궁이도 제가 나갔었고, 근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정치권의 얘기를, 원내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쵸. 저는 여기서 그걸 하고 싶었어요. 네, 항상. 맞습니다. 여기서 정치 알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희석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충실하려고 했었는데 또 제가 또 과욕을 부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너무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원래 솔직한 사람인데 네. 뭐 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말도 그냥 조심을 하는데 그게 저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는 많이 좀 낮았지만 무슨 말이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지를 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의 문법보다 솔직한 문법을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잘 몰라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누를 끼치고 여러분들 속 많이 상하게 해드린 것도 진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모든 것은 정말 또 제 탓이고 잘못된 거는 잘된 거는 다 정청래 의원님, 이동영 작가님이 잘하신 거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구설수 만들고 또 문제점 만든 건 다 제 탓이라 또 사과드리고 또 그만큼 또 저도 성장을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죠. 잘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또 100만 다운로드 이상 아니었나요? 네, 100만 이상 네, 했어요. 엄청난 거고요. 사실 소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디서 갑자기 제 지인이 뭐 이제 일하다가 네. 특히나 뭐 대선 때 이제 그 조직 쪽에서 일해가지고 전국 도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은 잠깐만 통화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이제 그 청년들 중에서 정치 알바를 많이 듣고 나니까 얘기하다가 제 이름이 나오니까 통화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정말 제가 지난주에 밀양 강연을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창원에서 이제 차 타고 들어갔는데 창원 시청 앞에서 제가 그때 머리를 못 감고 갔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장원에서 이제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어폰을 끄고 가다 깜짝 놀라는 거야. 정철 박사 있었대. 범인의 사건 현장에서 그대로 말이야. 정철 박사 듣고 내 키워드 분석하고 있었대요. 바로 앞에 내가 나타난 거야. 기겁을 하고 놀래. 그 사람 진짜 놀랬겠다. 진짜 놀랬다, 진짜. 환영인 줄 알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가면 저는 젊은 여자들이 되게 저 좋아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 반응이 보면 놀라갖고 자기들이 네. 그냥 생각지도 않게 만났을 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정치알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는. 네, 그리고 맞아요. 저는 사실은 뭐 파파이스도 보고 전국구도 듣고 제가 다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께 이렇게 업로드만 되면은 3등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작가님 그거는 무슨 힘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는지 나는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데일리 아닌 것 중에는 1등이었죠. 그래요. 그렇죠. 계속 우리 올라가면 1등 했죠. 3등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손혜원 의원님처럼 저도 조금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키워드 분석 좀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청취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지. 많아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안 듣는 정치인, 국회의원, 기자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똑똑합니다. 똑똑해. 맞아요. 똑똑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임했고, 제가 특히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방송이 여러 개 겹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5일 내내, 일주일 5일 내내 방송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신도 아니고 겹치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지적 계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주는 같은 얘기들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실 죄송한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사실 제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죠. 왜냐면 세 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그 분석을 하다가 뭔가 그래도 재판 수사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번 좀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 부분만 제가 담당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라는 이런 막중한 임무와 대단한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거 그동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웬만큼 살면서 제가 시작한 일은 그래도 나름 성과를 냈거든요. 야,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돼. 아니, 안 됐다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동혁 작가의 사회 실력이 네. 타고난 그런 센스일 수도 있겠죠. 감각일 수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주 7일 24시간 시사와 정치 또 이 방송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결과라는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아니 좀 많이 타고나야 돼요. 그럼 더 절망스러운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오늘 방송할 때도 보니까 여자 연예인들하고 너무 친해. 그래요? 너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근데 그게 뭐냐면 미혼이요, 기혼이요? 그 유명한 여자들이야. 둘 다 미혼이야.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여러 방송을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도 많은 데다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그 정치적인 감각이 들어가니까 딱 해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엔 다른 누구보다 빨라요. 감사하고요. 정확하고.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동영 작가의 힘은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손수호 변호사는 만약에 손변이 없었으면 정 의원님이 조금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국정농단 터지고 막 이거는 법률 전문가 한 명 있어요. 변호사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쉽게 풀리죠, 그죠? 아니면 또 정 의원이 힘들어진다고. 할 게 많아져.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됐어. 아니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 경험이었던 게 제가 어디서 손혜원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만나서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 정말요? 예, 진짜로.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국회 들어가면 다 만날 거예요. 마무리를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래서 제가 마무리 국면인데 제가 팟빵 댓글을 다 읽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손수호 본업으로 돌아가라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좀 본업 계속 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밤새서 진짜. 그리고 저희 밑에 변호사 월급 다 꼬박꼬박 다 잘 주면서 일하고 있고요. 또 댓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저를 또 칭찬해 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죠. 많아 잘생겼다고. 쌈이라는 분. 윤경, 겨울 그리고나, 뭐야. 제니스위치, 야. 에코니, 마지막까지 팬 관리하네. 개발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수상소감이야? 너무 진짜? 많아서. 청룡 여성이야?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하겠다. 야, 쌈이. 예, 죽창은 평등해. 아유, 죽창은 평등해. 이건 제가 볼 때 손불리님 멋져. 이거는 의원님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도 한번 해준 것 같아요. 좋은 말을. 예. 726, 701 등등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이외에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질책하셨어요. 근데 그런 제가 감사히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히 새겨 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시 만나겠죠 뭐 언젠가는. 예,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뭐 선거는 자주 있으니까요. 예. 아, 출마하세요? 근데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남배우님 이제 예. 조금씩 자리가 이렇게 잡히면서 그래. 이게 뭔가 좀 다른 이 팟캐스트랑 조금 다른 네.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중이었는데 정말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 지금 사과드리고서 아니요, 제 제 약간- 탓입니다, 형님. 제가 이동국이었어요. 후반 이동국? 종치기 한 3분 전에 교체된 거야. 네. 아, 예. 몸 풀고 뛰려니까 경기가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사회가 만약에 이동영 작가였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날부터 적응돼가지고 그날부터 다 진가 발휘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진짜 그래요? 아니, 저는 저한테 정치알바는 남다른 게, 이동영이가 괴롭히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그리고 완전 괴롭히잖아. 괴롭히잖아. 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정치알바는 수다맨들로 지친 영혼을 풀어주는 거야. 아주 해우소 같은 네. 좋은. 해물 같은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송이 사시남정기인데 사시남정기 가기 전에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아. 굉장히 좋은 좀 그런 것 시간이에요. 같아. 없어서 네. 중간다리 거점인 정치알바가 없어진다는 게 비록 출연료는 매우 적었지만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만 줬으면 됐지 뭐야 참나 진짜 욕심도 야. 욕은 내일 하라고 수다맨들에서 여기서 활동하고 있어. 팟캐스트 최고의 A급 대우를 해줬구만. 내일 욕해. 아이고, 저는 그래도 사실 그 팟캐스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지를 못했어요. EJ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은 걸 접했어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 진행을 하면서 나는 정치인들이 팟캐스트 듣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사안을 여기 팟캐스트 몇 개만 들어보면은 그거를 아주 그냥 명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팟캐스트가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럼요. 대한 언론이 아니라 게다가 이게 그 댓글을 메인이에요. 우리가 왜 보냐고. 댓글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근데 참 사람들이 우리 그 의원들 중에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애들이나 듣는 거 이렇게 아하. 세상이 당선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바뀐 지가 언젠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에 사실은 이 대중의 의견이나 세상의 흐름에 되게 어두워요. 그 의외네요. 의외인데 이동영 작가가 많은 분들이 당선되게 일조하는 역할도 있지만 네. 스크래치 내는데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계속 정치 팟캐스트 안 듣고 그러시면 당선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그래서 사실 참. 이동영 작가의 어떤 그 센스, 능력, 그리고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를 같이 얼굴 보면서 더욱 느끼는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 같이 그렇게 실제로 저는 사실 내가 그 얘기했다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 예. 뭐요? 나는 이동영이 당선시켰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 또. 사실 재밌는 표현인데. 근데 제가 솔직히 뭐 저를 또 우리 남편은 자기가 당선시켰대. 근데 이제 당선시켰으니까 유권자가 당선시켰대. 그리고 뭐 사실 뭐 저기 정청래 의원도 계시고 다. 근데 저는 결정적인 게 진짜 제가 EJ 나가고 나서 완전히 그때 넓게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때 혹시 이 작가께서 그 EJ에 출연시켰던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똑같이 저같이 갖고 있나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본인 말을 그래요? 못하지요 지금. 아니 그렇다고 봐. 아닌 그, 뭐 흔들리잖아. 아니 말투가. 그 사람들이 철연도 잘하고 이렇게 아직도 이 작가가 하는 거 이런 걸 좀 자세히 보고 있고 다 그런가? 그렇진 않더라도 그때는 고맙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니, 예를 선거 들어서 때 누구- 선거 때 고마운 사람은요 평생 안 그러니까. 잊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선거 때 회방 잡던 사람도 영원히 안 잊혀지고. 저 항상 전해 들어요. 항상 얘기한다 그래. 참 이 작가 고맙고 참 잘해줘. 이런 얘기 한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훈훈하네요. 예, 훈훈하죠. 아니, 전 그리고 또 그 팟캐스트와 더불어서
제가 뭐 참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또 한정된 시간에 뭔가 또 공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 들어갔는데 불펜 파리쿡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정보를 또 얻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저도 파리쿡, 불펜, 오유 다 봐요. 그렇군요. 다 봐요, 저는 매일. 그날 언제 보세요? 저는 하루에 밤에 가면은 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은 항상 제 SNS 제가 관리하고 댓글 다 봐요. 아파도 다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뭐 중국 가고 그랬을 때 어이없는 막 방송들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TV 끄고 컴퓨터 끄고 책 봐. 그럴 때는 안 봐야 돼. 그럴 때는. 근데 저는 뭐 웬만한 거는 다 봐요. 그리고 이제 멘탈도 뭐 이제는 거의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하고 제가 잘못이 아닌데 혼나는 거하고는 저한테 오는 데미지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 다 읽어요. 그리고 네. 그 대신 반응은 안 해. 안 싸워. 우리 편하고는 싸울 수 네. 없으니까. 정 의원님, 네. 정치알바 청취자분들께 한번 좀 다 했잖아. 뜨거운 인사 한번. 눈물 난다 해주시죠. 그러면. 운다 그러면. 그런 말이 있죠. 진정한 친구는 돈이 없어도 꾸어서도 갖다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 또 의리 있는 진정한 친구는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가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 맞을 때 이 정치알바 청취자들이 같이 비를 맞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눈가가 촉촉히 젖어 가고 있네요. 누가 먼저 울어? 이동영, 정청래? 남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다 했어요? 빨리 끝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미련이 남더라도 빨리 끝내요. 뭐 알겠습니다. 자꾸 네, 뭐 그리고 얘기. 아니, 우리가 뭐 영원히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른 프로그램들에 다 출몰 합니다. 그럼요. 네, 또. 네, 알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1년 반 동안 고생해주신 또 이제 PD님, 그리고 또 엔지니어 김기영 기사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회라고 해서 현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알바, 정치 알아야 바꾼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마지막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ll be back. 고맙습니다. The world